고향사랑 기부제 10만원 공제받고 3만원 답례품 받는 것만 알고 계셨다면 큰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께만 나만 몰래 13만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 모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꽉 잡아 짠테크 곽작가입니다. 매년 이맘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죠. 저도 8년차 직장인이라 벌써 8년째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매번 준비할 때마다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특히 연말정산 항목 중 기부금은 대부분의 사람이 채우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덕분에 더 쉽게 기부금 혜택을 챙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거기다 내 기부금의 30%인 3만원 정도는 내가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도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2023년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챙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13만원 이득이네 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기부 지역, 답례품 선택, 이벤트 활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100% 소득공제 받는 방법, 소득공제 못 받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방법, 답례품 공짜로 받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만원 이상 이득 볼 수 있는 이벤트 리스트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향사랑 기부제 완전 정복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부금 100% 세액 공제 받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사실 기부하면 공제된다는 말만 듣고 그러면 기부를 많이 하면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연말정산의 기부금 항목을 보면요, 10만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다른 기부처를 통해 기부를 하든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부를 하든 10만원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10만원 넘게 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기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전액 공제가 아니라 초과분에 대한 16.5%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리를 하면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 되고요. 20만원 기부 시에는 10만원은 전액 세액 공제 되지만 나머지 10만원은 16.5%를 적용받아서 약 11만 6,500원을 세액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원을 기부를 한다면요, 10만원은 전액 세액 공제가 되지만 나머지 90만원은 16.5%를 적용받아서 약 24만 8천원 정도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낸 돈을 내가 다시 돌려받는 건데 귀찮게 기부를 왜 할까? 고향사랑 기부제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낸 10만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금으로 쓰이고요. 나는 그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셈이니까 결국 공짜로 기부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10만원까지는 무조건 기부하는 게 이득입니다. 내 돈은 그대로 돌려받으면서 지역도 돕는 말 그대로 가성비 100%의 기부니까요. 두 번째로 세액공제 못 받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이거 모르고 기부했다가 왜 난 공제가 안 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그 이상은 16.5% 세액공제가 된다고 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전업주부나 대학생처럼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근로,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깎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깎을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항목을 다 채운 사람이에요. 의료비나 교육비 등등으로 이미 한도를 꽉 채운 경우에는 추가로 고향사랑 기부를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궁금하실 텐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고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검색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11월 5일부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 실제로 어떻게 기부하는지 알아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몇 가지 중요 포인트들이 중간중간 있으니까요,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세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검색창에 고향사랑 이음이라고 검색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클릭해 주세요. 만약에 기부가 처음이시면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입은 공동인증서나 간편가입으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끝나셨다면 상단 기부를 눌러주시고요. 자치단체에 기부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기부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부 지자체는요, 내가 기부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통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하고 싶어 하실 텐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 고향이나 관심 있는 다른 지역을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에는 기부를 할 수 없다는 점 꼭 알아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다면 서울은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 밖에 경기도, 강원도, 부산 등등은 기부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고 고향이 경기도 시흥이어서 경기도 시흥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거주지 확인에서는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주소지 확인을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는 기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걸러내는 겁니다. 주소 확인을 누르면 저는 경기도 시흥에 기부가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부금도 선택할게요. 기부 가능 한도는 연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저희는 세액공제를 해줄 수 있는 10만 원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저도 10만 원을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보면요. 답례품 제공 여부가 나오는데요. 자동으로 답례품 제공 받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답례품 제공받지 않음으로 누르면 3만 원 답례품 포인트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답례품 제공 받음으로 그대로 냅둬주세요. 그 아래로 내리면 전체 동의 버튼 누르고요. 바로 기부금 납부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팝업 페이지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다음을 눌러주시고 약관 동의. 이 페이지까지 오셨다면 여기서 기부금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결제는 계좌이체, 카드 납부도 가능하고요.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간편 결제도 전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자동으로 들어가나요?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은 시스템상 기부금에 10만 원이 찍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찍혀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부는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편리하죠?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내 주소지 지역은 기부가 불가능하고요. 답례품 받기는 꼭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만 기억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답례품 알뜰하게 챙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고향사랑 기부제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이 답례품일 텐데요. 기부금의 30%를 답례품 포인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포인트를 받는 거고요. 20만 원이면 6만 원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어떤 지역, 어떤 답례품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체감 만족도가 진짜 달라집니다. 답례품 종류는 음식부터 지역 화폐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어떤 지역은 3만 원이어도 정말 알찬 구성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가지수도 별로 없고 이거를 3만 원 주고 받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부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부 방법을 먼저 소개해드리긴 했지만요. 실제로 기부를 할 때는 순서를 바꿔서 내가 받고 싶은 답례품이나 이벤트를 먼저 확인하신 뒤에 기부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벤트 리스트는 다음 단계에서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답례품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답례품 누르시고요. 답례품 몰에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답례품을 먼저 보시고 그 지역에 기부를 하셔도 되고요. 딱히 받고 싶은 게 없다면 지역 상품권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내가 자주 가는 지역의 지역 화폐나 상품권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13만 원보다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알짜 이벤트까지 알려드릴게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매년 연말쯤에 각 지역에서 기부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벤트라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착순 300명 지급, 추첨 5명 이런 건 당첨 확률이 희박하다 보니까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적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확정형 이벤트이고요. 두 번째는 랜덤, 선착순이어도 최소 수천 명 이상에게 주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모든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고 가장 좋은 이벤트 5가지를 추려왔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하는 이벤트입니다. 여기서 7만 원 답례품 세트를 5명 뽑는다고 하고요. 만원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20명이나 뽑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5,000원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무려 미당첨자 전원에게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청에 기부만 하면 100% 5,000원짜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산광역시 시청 이벤트입니다. 총 5,000명에게 다양한 답례품을 뿌린다고 합니다. 상품마다
각자 당첨되는 인원은 다르지만요. 무려 5,000명이나 선별을 한다고 하니까 받고 싶은 물품이 있다면 부산시청에 기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라남도 영암군입니다. 여기서는 선택한 답례품에 추가로 증량을 해서 준다고 합니다. 무려 1,000원에게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답례품이 있다면 영암군에 기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광주광역시 남구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는 전남 영암군과 비슷한 이벤트인데요. 선택한 답례품에 추가 증량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누구나에게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전라북도 익산시입니다. 여기선 한돈 세트 2kg를 원래는 4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3만 원으로 총 10,000원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이번에 고기가 먹고 싶다 하시면 전라북도 익산시에 기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든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연말정산 혜택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까지 챙겨서 13만 원 이상 꼭 돌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연말정산 마감은 12월 31일이지만요. 고향사랑 기부제에서는 보통 27일이나 28일까지 기부를 해달라고 안내 팝업을 띄우더라고요. 너무 31일에 몰아서 기부를 하면요. 기부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서버바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반영이 조금 안 될 때도 있다고 하니까 연말에 기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 본 즉시 달려가서 기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곽 작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업로드되는 짠테크 꿀팁은 계속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